오늘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수의 시청자분들께서 저 사람 하고 바로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영원한 영환도사 고 임정영 씨입니다. 어렸을 적 한 번쯤은 꼭 보았을 강시영화. 강시영화를 보았다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죠. 카리스마 넘치는 진한 눈썹,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악한 강시들이 도사님의 도술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은 정말이지 어렸을 적 저의 혼을 쏙 빼놓았었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전에는 이분에 대해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기억을 하고 추억 속에 좋았던 도사님이구나 이 정도일 뿐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강시도사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임정영 씨는 1952년 12월 27일에 태어났고요. 불과 만 44세인 1997년 11월 8일날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이자 무술감독 그리고 영화감독으로 활동을 했던 그이지만 단언컨대 그의 전성기는 강시영화를 촬영했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홍콩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참고 사진이에요. 정말 실제 임정영 씨 어렸을 때 사진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 집안이 가난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그나마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중퇴를 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일화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유아 시절 반항기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독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경극학교에 보내게 되었고요. 그가 다녔던 경극학교는 홍금보, 원표, 성룡 이렇게 골든 트리오라고 하죠. 유명한 홍콩의 대스타들이 다녔던 경극학교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좀 메말랐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경극학교에서 여자의 역할을 한다거나 혹은 여자 배우 대역 스턴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 또한 참고 사진일 뿐입니다. 첫 경극 작품의 이름은 하얀 해변이라는 작품이었고요.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중국의 경극 시장의 시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났고 친구의 권유로 영화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17세의 나이에 당시 최고의 영화 기획사 쇼브라더스에서 스턴트맨 그리고 무술 코치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바로 임정영 씨가 19살 때 이소룡 씨와 있었던 일화인데요. 좀 친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파보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화 기획사이다 보니까 다른 스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겠죠. 그래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같이 묵던 호텔에서 임정영 씨가 이소룡 씨에게 이제 자기의 가슴이랑 배에 베개를 딱 대면서 자, 한번 때려보세요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소룡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로 넘사벽이죠. 넘사벽. 엄청나게 슈퍼스타, 액션 슈퍼스타인 이소룡이 강하다는 소문을 믿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에 이소룡은 한 방에 임정영을 방 건너편으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대단하죠. 역시 이소룡. 그의 당돌함을 인상 깊게 봤던 이소룡은요, 그를 개인 비서이자 무술 조감독으로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술 조감독으로서 이소룡과 함께 했던 작품이 바로 당산대형입니다. 엄청 유명하죠. 이 작품 이외에도 1972년 정무문, 1973년 용쟁호투, 1978년 사막유희 등 이소룡의 모든 작품에서 무술 감독을 맡게 되었어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임정영은 어렸을 때부터 유독 좀 반항이 심했고 이런 불같은 성격은 이제 19세 20세가 돼서도 결코 쉽게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당산대형을 촬영을 할 때도 내부에서 싸움이 나서 체포가 되었고 이소룡 씨가 직접 개인적으로 보석금을 지불을 하고 꺼내주었다고 해요. 이소룡은 임정영 씨의 그 어떤 어린 나이의 당돌함, 패기, 그리고 또 그만의 독특한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정말로 많이 즐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소룡 씨가 영화 촬영 중 사막을 하였을 때도 임정영은 특별히 더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배우 그리고 또 무술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던 임정영은 홍금보 감독이 촬영한 1981년 작품 패가자, 이 영화 이름이 패가자예요. 패가자. 되게 좀 특이한 이름인데 패가자라는 영화로 1983년 홍콩영화제에서 향앙전형 금상장, 즉 최고의 무술감독상을 수여받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에는 같은 경극학교 출신의 원표 씨도 출연을 했었고요. 무술 액션의 완성도가 정말로 그때 당시에 획기적일 정도로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평이 좋았겠죠. 그렇지만 정작 배우로서의 전성기는 약 3년 후인 1985년도에 강시 선생을 시작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까 제가 뭐 태어난 연도도 말씀드렸지만 1985년도면은 대략 30살 중반 정도의 나이입니다. 근데 실제로 맡았던 배역은 구숙이었죠. 도교의 도사, 즉 도사라고 하면은 뭐 50세, 60세의 나이에 되는 약간 중년을 넘긴 그런 도사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거였죠. 마치 정말 뭐 이 역할을 위해서 태어났던 것처럼 보세요 한번. 이 외모가 어떻게 30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불행이든 다행이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또 자기에게 또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배역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어찌 됐던 이 역할을 맡았고 너무나도 흥행에 성공을 하였고요. 강시 영화 장르, 그러니까 코미디 호러 장르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로 인기를 엄청나게 몰았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온 작품이 1986년 강시가족, 1987년 영환선생, 1989년 일미도인 등 강시 영화로만 흥행을 거두었고요. 강시도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같은 경극학교 출신의 성룡씨나 뭐 홍금보 씨랑은 원체 일을 많이 하기도 했고, 원표씨, 홍금보씨, 성룡씨 이렇게 세 명과 되게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면서 영화 출연도 서로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뭐 악역을 맡은 경우도 있는데 원체 강시도사의 이미지가 좀 세다 보니까 다른 역할들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번의 이야기는 참고로 감독으로서의 첫 작품 또한 1989년 지금 보고 계시는 포스터입니다. 일미도인이죠. 지금 밑에 영어로 보시면은 뱀파이어 vs 뱀파이어라고 써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저도 서양의 뱀파이어와 동양의 강시가 서로 싸우는 좀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정말 꿈만 같았죠. 그 영화 볼 때 이게 말이야 된장이야, 이거 어떻게 서양에서 건너온 흡혈귀가 강시랑 싸운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재미있게 보았어요. 자, 1990년도 초에는 홍콩 영화계가 좀 많이 침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강시도사로서의 입지가 너무 굳건하다 보니까 다른 역할이 되게 좀 한정적으로 아무래도 힘들게 다른 역할들을 하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정영 또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제작했던 영화들이 바로 이 사진이 바로 그 뱀파이어 대 뱀파이어 일미도인에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이고요. 바로 이때 제작하였던 영화들이 지금 보시는 강시와 부시맨,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이것도. 그리고 1980년도에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의 마음을 강탈했던 지갑 속에 이분 사진 꼭 있었죠. 왕조연 씨가 출연한 천지현문,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 귀타귀 2편과 3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납니다. 1995년 홍콩 ATV, 즉 홍콩 아시아 텔레비전에서 임정영에게 TV 시리즈를 제작하자고 권유를 합니다. 이름은 지금 보시는 포스터인데 한글 제목으로는 강시도장이라고 해요. 국내에서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안 맞아서 삭제된 영상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 때문인지 흥행에는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홍콩, 중국 그리고 대만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고 해요. 첫 번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 둘 다. 하지만 1996년 강시도장 세 번째 TV 시리즈를 제작을 하던 중 간암 판정을 받고요. 건강 악화로 인해서 촬영을 중단하고 맙니다. 임정영 씨의 가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을 찾지는 못했고요. 1983년도에 정빙빙과 결혼을 하여서 딸과 아들을 슬하에 두었지만 몇 년 후인 1988년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육권을 가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렀고요. 1995년 그와 함께 일하던 배우 원경단과 연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원경단 씨는 누구냐? 영화 배우인데 되게 좀 개그, 코미디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주성치랑 같이 많은 작품들을 했었죠.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그나마 이것도 꽤 옛날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1996년 1년 정도 교제를 했을 때죠. 교제를 하고 나서 이제 본인이 투병 생활을 계속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들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연을 끊었다고, 안 봤대요, 사람들을. 그녀와도 이별을 통보를 하고 뭐 본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자신의 누나의 집으로 들어가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게 되면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것을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의 장례식에는, 지금 이 병원이 그가 장례식을 치렀던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은 성룡이죠. 실제로 그의 장례식에는 직계가족 그리고 절친했던 소수의 배우들만 참석했다고 해요. 이 사진은 이제 임정영 씨의 장례식장. 이 관을 들었던 분들 또한 절친들이, 절친했던 배우들, 절친했던 동문들이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관에는 그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과 선글라스, 그리고 영화 촬영을 할 때 사용을 했던 도복과 모자 등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는 살아생전 영화 감독으로서 또는 무술 감독 그리고 배우로서 약 67개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지 않았었습니다만 좀 많이 안타깝네요. 이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친구들과도 절친하게 지내고 음주를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이게 집안 내력인 것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강시영화계가 정말로 좀 끊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들의 영원한 영환도사 고 임정영 씨의 삶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구독과 추천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